유독 고요했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를 막 넘어서고 있었고 거실을 은은하게 채우는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남편 이주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또 하나의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죠. 클라이언트에게 곧 선보여야 할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 위로 그의 디자인 펜이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재능 있는 인테리어 건축가인 그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 한유진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회사에서 주최한 성대한 자선 행사에서 막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의뢰 그랬듯 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나왔어 여보하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겨들 아내의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거실로 들어선 유진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은 여전했지만 그녀를 감싼 공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준씨, 우리 이제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단호해서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연극배우 같았어요. 준의 손에 들려있던 디자인 펜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탁!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거실 안을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대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담한 음성이었다. 준은 얼어붙은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간신히 뱉어낸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당황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하러 온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맞은편 소파에 반듯하게 앉았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 모습이 그가 알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주는 눈앞의 여자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당신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다. 먼저 침실로 들어가 버린 유진의 뒷모습을 차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몸을 뉘었다.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옥 같은 생각들로 들끓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미래를 그리던 약속들, 사소한 다툼과 뜨거운 화해의 밤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10년이라는 성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은 더욱 낯설었다. 유진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고 심지어 늘 공들여 매만지던 머리조차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준의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향수 냄새.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익숙하고 포근했던 제스민 향이 아니었다. 낯설고 서늘하며 어딘가 관능적인 느낌마저 드는 짙은 우디 계열의 향수였다. 준이 무심코 향수 바꿨네? 낯설다 하고 묻자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답했다. 아, 오늘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모든 것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욕실에 갈 때나
잠시 부엌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근처에 있을 때면 그녀의 휴대폰 화면은 언제나 바닥을 향해 뒤집혀 있었죠. 하루는 저녁 식사 후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자신 쪽으로만 화면을 향한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뭘 그렇게 재미있게 봐 하고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소파 쿠션 밑으로 숨겼다.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스타그램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가 놀라 화면을 숨기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보였던 것은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피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녹색의 카카오톡 대화창이었고 방금 막 수신된 새로운 메시지 옆에는 낯선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선명한 붉은색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심에 종지부를 찍는 그 밤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침실. 주는 잠든 척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놓인 화장대 서랍 안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뱀처럼 스르르 침대에서 빠져나와 살금살금 화장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액정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주는 숨을 멈췄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그 황홀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 그 미소는 남편인 자신에게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바닥 없는 늪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내의 삶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세상에 이미 낯선 타인이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조용했던 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그날 이후 준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도어록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감각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낯선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의 것이 아닌 아주 짙고 스파이시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표식처럼 그 향기는 거실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와 유진이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주변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졌어요. 주는 숨을 참고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 낯선 남자의 향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욕실 세면대 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쓰는 브랜드가 아닌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새 일회용 면도기 한 개.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그것은 준에게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은, 그의 아내는 이 신성한 우리 집의 낯선 남자를 끌어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생기가 넘쳐 보였다. 방금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듯 머릿결은 윤기가 흘렀고 평소보다 짙게 바른 붉은 립스틱은 유난히 도발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만연해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길고 지루했던 회의에 대해 제잘거렸지만 준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한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주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집에 누구 왔었어?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단 1초의 정적.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며 답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왔는데. 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감정적인 추궁은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이준은 회사의 긴급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냈다. 그는 유진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한복판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카페에 차를 세운 채 끝모를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유진이 빌딩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한 키에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가 봐도 자신감과 성공의 아우라가 넘쳐흐르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남자가 유진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길을 건너 준과 유진이 결혼 기념일에만 찾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준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손은 이성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남자의 어깨에 행복하게 머리를 기대는 유진의 미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남자의 능숙한 손길, 그 모든 친밀한 순간들이 차가운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들을 뒤쫓으며 주는 남자가 차를 세운 곳이 강남의 유명한 건축 사무소 앞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건물 외벽에 붙은 간판에는 선명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태호건설 테크놀로지 CEO 김태호. 집으로 돌아온 주는 싸늘한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켰다. 김태호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숨을 먹게 한 한 장의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와 함께 찍은 김태호의 가족 사진이었다. 그 순간 주는 지독하게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외도가 아니었다. 아내의 상간남 역시 자신의 가정을 버젓이 둔 채 아내를 기만하고 있는 파렴치한이었다. 온몸을 휘감는 차가운 냉기.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주는 결심했다. 만약 한유진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하며 자신을 떠나려 한다면 자신 또한 기꺼이 배우가 되어주리라. 아니, 그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한 연기를 펼쳐 보이리라.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신에 대한 처절한 대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이주는 완벽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긴 채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귀가 시간을 늦췄다.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 직전 주차장에서 몰래 김태호의 것과 비슷한 향의 남성용 향수를 자신의 옷에 살짝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진은 그 미세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요즘 당신한테서 다른 향수 냄새가 나네라고 묻자 주는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바에 좀 다녀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안도감. 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에게도
사적인 생활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유진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로에게 각자의 공간을 좀 더 주는 게 어떨까?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만 묶여 있었던 것 같아서. 준이 던진 이 미끼를 유진은 냉큼 물었다. 그녀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환한 얼굴로 즉시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 씨. 나도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준이 자신의 외도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것이라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는 그녀가 마음 놓고 덧 안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터주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유진은 오후에 병원 예약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준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그녀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 그녀의 뒤를 밟았다. 유진은 병원에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화려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모습은 누가 봐도 데이트를 가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역시나 김태호였다. 두 사람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뜨겁게 포옹했다. 준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로얄 오키드라는 이름의 러브호텔이었다. 대낮에도 저속하게 번쩍이는 네온사인 간판이 그들의 부도덕한 관계를 대변하는 듯했다. 준은 호텔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우고 무감각한 사람처럼 호텔의 정문을 응시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유진과 김태호가 호텔 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호텔에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유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잘 차려입었던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다. 김태호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호텔 정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고 질펀한 키스를 나누었다. 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마지막 장면까지 그들의 파렴치한 애정 행각 전부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김태호가 떠난 후 유진은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준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착하게 프런트 직원에게 방금 나간 커플에 대해 물었다. 직원은 처음에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라며 거절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준의 단호하고 서늘한 태도에 결국 입을 열고 말았다. 315호 손님 말씀이시군요. 두 분 매주 화요일 오후에 오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은 백화점에 들러 김태호의 것과 비슷한 우디 계열의 최고급 남성 향수를 하나 샀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의 병원 진료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 나도 오늘 재미있는 약속이 있었는데. 준은 무심한 말투로 오늘 뗐다. 회사의 새로운 동료랑 커피 한잔 했어. 꽤 젊고 예쁘더라고. 그 순간 평온해 보이던 유진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준은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막 그가 설계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 일주일 뒤 유진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는 알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완벽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유진은 예상대로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끄럽지 않고 부드럽게 끝나기를 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자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으니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자는 교활한 제안이었습니다. 주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연기했습니다. 나도 각자의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당신에게 더 편한 일이라면 나도 그 결정을 존중할게. 그 말을 듣자 유진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이주는 법무법인 최 파트너스의 문을 열었다. 그의 오랜 대학 동기이자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변호사 최은정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아, 이게 정말이야? 너랑 유진 씨가? 준은 말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 3주간 내가 모은 모든 증거야. 은정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기 시작했다. 호텔 앞에서 김태호와 키스하는 유진의 사진, 호텔 예약 영수증, 그리고 IT 대기업 태호그룹의 CEO이자 유부남인 김태호의 신상 정보까지. 기가 막히는군. 이 정도 증거라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어. 변호사로서의 예리함으로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준이 말했다. 유진이는 위자료 없이 협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어. 그 말을 듣자 은정의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해.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군.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야. 스스로 이혼을 제안하고 위자료를 포기했으니 나중에 이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지. 은정은 2개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유진이 원하는 대로 재산 5분할, 위자료 포기, 원만한 협의 이혼을 담은 가짜 합의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진에게 위자료 3억 원 청구, 재산의 70%를 준에게 귀속, 김태호와의 접근 및 연락 금지, 그리고 김태호에게는 별도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그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통보한다는 잔혹한 조건들이 담긴 진짜 합의서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유진은 잔뜩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와 이혼 합의서에 대해 물었다. 주는 말없이 가짜 합의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꼼꼼하게 조항들을 읽어내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환해졌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정말 다행이다, 준 씨.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한유진. 이제 정말 끝났네. 유진이 합의서를 건네며 활짝 웃었다. 그래,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 준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 그녀의 말을 되받아쳤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테이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하나 있어. 태호그룹의 CEO 김태호 씨, 그리고 로얄 오키드 호텔 315호.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 언제부터 안 거야? 당신이 자선 행사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의심은 그때 시작됐고 2주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주는 책상 위의 사진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녹음된 통화 기록까지 차례로 늘어놓았다. 그래서 당신이 방금 사인한 그 합의서는 가짜야. 이게 진짜고. 그는 두 번째 합의서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위자료 3억, 재산의 70%, 그리고 김태호의 아내에게 연락하겠다는 잔혹한 조항들. 유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애원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그런 목소리였다. 한 번의 실수? 지난 2달간 넌 그 호텔에 8번이나 갔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침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집에서 나가.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모든 진실이 폭로된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최은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김태호와 그의 아내 이선에게 법적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태호는 공포에 질려 곧바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준아, 너무 늦었어. 은정은 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 씨가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대.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태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선언했다더군. 며칠 뒤 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준 씨, 태호 씨가 저랑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회사 이미지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자진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혹독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김태호의 아내는 언론에 남편의 외도 스캔들을 폭로했고 태호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결국 김태호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사실상 IT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는 아내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로 5억 원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한유진 역시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팔려나갔고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인테리어 디자인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조용한 동네에 새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베란다에 서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을 들끓게 하던 분노와 씁쓸함도 강물처럼 서서히 흘러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홀로 산에 올랐다. 그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상처 입었던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변호사 최은정이 안부를 물으며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과거에 유진에게 슬쩍 언급했던 직장 동료 강서영과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유쾌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통해 그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믿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준의 새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벚꽃이 눈부시게 만개했습니다. 그때 강서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주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했다.